자, 이어서 이번에는 민주당 선대위로 가겠습니다.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분이죠. 강훈식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강훈식입니다. 자, 일단 단일화 문제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 반가우시죠? 이제 두 분의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네. 저는 어제 보면서 안철수 후보도 또 윤석열 후보도 단일화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밝힌 것처럼 본인이 자꾸 그 단일화의 덫에 있어서 완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제안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네. 방금 우리 김병민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봐도 조건을 자꾸 여러 가지 붙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안철수 후보가 되게 담백하게 오세훈 시장 때 했던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것이 역선택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시원하게 받을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완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쉽게 듭니다.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게 그 성사될 가능성은 별로 그러니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가능성에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예.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조건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냥 담백하게 예스다 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 보니 쉽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날 바로 이 입장을 밝힌 건 하도 이제 그 본인에게 단일화 이야기가 자꾸 붙으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한 통과 의례로 지금 해석을 하십니까 혹시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걸 역으로 치고 나오면서 판을 만들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아니 그거는 이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렇게 저렇게 아까 방금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어보면 오세훈 시장 때 방식으로 하자는 거에 대해서 역선택 민주당 인사 이런 걸 운운하시는 거 보니 예.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과정에서 그러니까 또 이제 밀고 당기기라든지 그 논란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얼마나 벌어지느냐가 그럼 또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럼 거꾸로 본다면? 네, 저는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결렬 선언이 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본선 레이스를 가는데 이런 문제를 좀 종지부를 찍고 싶다는 취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끄는 거는 아마 그것도 논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빠른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민주당 관련 부분들도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민주당 네. 일각에서도 그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 이야기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네네. 어제 안철수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로 한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네. 민주당에서 나왔던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는 그냥 이런지야 그냥 묵살된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요. 네. 저희가 국민내각 통합정부 현재의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널리 인재와 함께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혔던 것이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지금도 열려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열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단일화 문제는 그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지금 그 2차 TV 토론 있고 나서 그 이재명 후보 이른바 김포 집값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논란이 거센데 당의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게 이제 분양가로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고 저희가 그 뒤로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리고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말씀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럼 추가 설명 기회를 지금 이제 그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SNS로 입장을 한번 밝혔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들은 좀 해나가고 있다. 특히 이제 김포 주민들이 분노하시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도 다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민 대변인에게 신천지 관련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 질문을 드렸더니 약간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실 무근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던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아니 이제 이번에 선거를 보면 본인들이 해명할 생각은 없고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라는 식의 논리로 설명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경선했던 후보가 나는 그 경선 직후에 내용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발언이 나왔고 또 신천지 내부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발언이 나오면서 이게 주목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보도 매체 자체가 보수 언론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정황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대표는 없다고 합니다. 라는 설명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어쨌든 특히 그때 당시 경선으로 국민의힘 경선으로 돌아가 보면
당심에서 밀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예, 그런데 예.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압승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었던 잠깐만요, 거예요. 의원님. 그때 당시 경선 판세는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지만 민심에서 그렇습니다. 홍준표 맞습니다. 의원이 죄송합니다. 앞섰던 거 아닙니까? 당심에서 많이 앞서고 있었던 말입니다. 그 예, 당시 윤석열 예, 후보가 예, 민심에선 지고 있었고 예. 그래서 그 당심에서 왜 이렇게 많이 앞서고 있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아. 신천지가 뭐 몇만이 들어갔다더라, 뭐 10만이 들어갔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때쯤에 당원도 급증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에 퍼즐이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또는 언론으로부터는 이런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의혹 제기를 당대표가 아니랍니다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건지 예.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 당원이 많이 늘었는데 청년 당원들이 많이 늘었다. 보도는 이때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렇지 그렇게 보도보다도 국민의힘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예. 그리고 신천지에도 청년이 많으니까요. 그건 뭐 저희가 밝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신천지 그 당원 가입과 이른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그 반려가 그러니까 상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앞뒤가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대구의 확산 정말 엄청 많이 되고 때 2월 말 정도일 텐데요. 네. 하루에 700명, 800명 정도의 확진자의 대다수가 대구에서 나오고 3,000명 넘어가는 그 시점에 국민의 85% 여론조사하면 85%가 압수수색을 해서 발본색원 해야 된다. 신천지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뭐 압수수색을 안 하니까 저희 국민들로서는 아니 왜 저걸 압수수색 안 하지?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신천지에 그 사법경찰을 보내서 사경을 보내갖고 이거를 제압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비됐던 모습들이 그 당시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랬는데 이번에 나온 내부 폭로, 신천지의 내부 폭로를 봤더니 그 국민의힘의 경선에 우리는 당원 가입을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봤더니 당원에서 엄청 앞서 있던 윤석열 후보가 왜 이겼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런 개연성들이 충분히 있고 또 홍준표 후보도 우리 경선 직후에 그 내용을 알았다라는 것들이 모두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신천지가 아니었다 또는 신천지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걸 본인들이 적극 설명해야 될 텐데 설명하지 못하고 당대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라는 식의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한다?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지난번에도 TV토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쇼다라고 하는 외에 다른 해명을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특검 카드를 꺼냈는데 윤석열 후보는 속아웃을 일이라고 맞받아쳤거든요. 이런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식의 표현만 있는 거죠. 저라면 특검하기 전에 저희가 해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순서고 근데 속아웃을 일이다. 네. 또는 법무부 장관은 쇼다. 그리고 당대표가 없다고 했다. 아무런 해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사과 요구를 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명시적으로 사과 의사는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발언이 그 발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또 그 새로운 시대 위원회인가에서 나왔던 발언까지도 종합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 새로운 시대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만드는 영상에 보면 5년짜리 대통령이 뭐라고 검찰 인사를 하느냐라는 발언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본인의 분노를 뭐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거론하는 심지어 그 한모 검사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직책에 임명할 것처럼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보면 정치 보복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또 상식 밖의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특히나 촛불 시위를 무법천지로 규정하고 그런 영상에 보면 정권의 뒷배 없으면 사법 처리 될 일이라는 식의 국민을 협박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앞으로의 5년이라는 게 우리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 5년이라는 게 어떠한 공포로 다가오는지 아마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많지 않아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는데 네, 윤석열 후보의 열정 열차 구두발 이제 좌석에 올려놓은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전에 김병민 대변인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참모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이제 경련이 있어서 올린 거다. 하지만 네. 부적절했다 이런 식으로 입장 표명하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엉뚱한 해명이죠. 발을 왜 올렸나 물어본 게 아니라 왜 구두발을 올렸냐고 물었거든요. 네. 그 좌석에 구두발을 올리는 것 국민들이 좀 잘 이해 못하잖아요. 발을 올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구두발이기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발을 정면이 올렸다고 하면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해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걸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씨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성이 없는 맹탕 기자회견이다 이런 식으로 혹평을 내놓기도 했는데 네. 아무튼 그것으로 가름하는 겁니까? 네, 저희는 뭐 계속 사과 중이고요. 예. 마음 정말 가름한다라는 표현보다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현재 감사와 수사 중이고 그것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또 자기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김건희 씨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허위 경력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그 경력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요. 예. 어떠한 본인들의 잘못된 문제 사과하고 또 법적으로 책임지는 수순까지 이어지는 것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하나만 네, 더요. 네, 그러면 네. 그 문제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이제 거의 끝났다 이렇게 좀 자체 분석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화난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예. 더 낮은 자세로 또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나가야 되는데요. 핵심은 이렇게 크게 경험한 것을 반성하고 경험하고 또 더 겸허하게 할 때 국민들이 인정해 주시는 거지 여기 사과 한 번 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